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주간 코인 시장 동향 리포트 잘 봤습니다.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25년 7월 마지막 주랑 8월 첫 주 시장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뭐 주요 코인들 움직임이랑 또 시장의 큰 이슈들 이런 거 좀 짚어보고요. 그래서 이 정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보니까 비트코인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또 미국의 그 관세 발표 이게 좀 충격이 컸다는 주였네요. 네, 맞습니다. 비트코인, BTC 말씀이시죠. 이게 7월 중순에 고점을 딱 찍고 나서 114만 달러에서 119만 달러 이 사이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. 그러다가 특히 8월 1일에 미국에서 신규 관세 발표 딱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었어요. 그래서 115만 2천 선 아래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. 하루 만에 한 3% 넘게 빠졌으니까요. 시장 전반에 좀 불안감이 커졌죠. 아, 그 관세 발표 그게 시장에 바로 그렇게 영향을 미쳤군요. 솔라나 같은 경우는 거의 10% 가까이 빠졌더라고요. 근데 좀 신기한 건 이런 와중에도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에요. 뭐 최고점 찍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요. 네, 맞아요.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아주 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했고 또 뭐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 혁신 관련 법안 통과 소식 같은 거 이런 긍정적인 규제 소식들이 좀 힘을 보탰어요. 물론 이제 최고점 한 3,900달러 근처였는데 거기서 3,500달러 지지선 근처까지 밀리긴 했습니다.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급등하고 나서 잠시 숨 고르면서 뭐랄까 추가 상승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좀 보였어요. 불플래그요? 네. 그러니까 기관들이 단순히 그냥 가치 저장 수단 이걸 넘어서 이더리움의 어떤 활용성, 여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. 뭐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럼 다른 주요 코인들, 리플 XRP랑 솔라나는 좀 어땠습니까? XRP는 7월에 올랐던 거 좀 반납했고 솔라나는 상승세가 좀 꺾인 것 같던데요. 네, XRP도 7월에는 진짜 45%나 급등하면서 힘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는 3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을 지금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솔라나는 좀 중요했던 저항선 200달러 여기를 못 뚫었어요. 그리고는 160달러대에서 계속 옆으로 가고 있는데 뭐 고래들, 그러니까 큰 손들이 좀 매도하는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생기는 지갑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지표들은 단기적으로 좀 약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솔라나가 부진한 게 그 기술적 저항 때문일까요? 아니면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심리가 좀 위축된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할까요? 복합적이겠죠.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시장 전반의 그 위험 회피 심리, 이게 좀 더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투자자들 시선이 또 다른 데로 가기도 하는데요. 보고서에도 언급된 파이코인, PI나 봉크, BONK, 또 릴페페, LILPPE 같은 경우가 좀 그렇죠. 아, 맞다. 그 코인들도 있었죠. 파이코인은 그 토큰 언락, 그러니까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엄청 많아져서 가격 오르기가 좀 힘들어진 건가요? 네, 정확하십니다. 6억 3천만 개나 되는 물량이 풀렸으니까요. 아무래도 상승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솔라나 기반 밈코인인 봉크는 7월에 뭐 150% 넘게 폭등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좀 줄면서 약간 피로감을 보이는 것 같고요. 반면에 그 릴페페라는 코인은 이건 아직 프리세일 단계인 신규 프로젝트거든요. 근데 뭐 레이어 2 계획이라든지 스테이킹 보상 같은 걸 내세우면서 50배 성장 후보다 뭐 이렇게 언급되기도 했어요. 다만 이건 진짜 투기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네,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작이네요. 그럼 이런 개별 코인 움직임 말고 시장 전체를 흔든 큰 요인들, 역시 미국의 관세 발표랑 규제 움직임, 이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. 그렇죠. 관세 발표는 확실히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웠습니다. 근데 동시에 또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어요. 뭐냐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틀을 좀 만들고 그 CFTC라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구체화됐다는 점입니다. 이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거죠.
한국도 마찬가지예요. 금융위에서 현물 ETF 도입 검토한다거나 한국은행이 전담팀 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제도권 편입을 향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요. 아, 그리고 테더 관련 소식도 좀 흥미롭던데요.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요? 네, 2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무려 12,7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하면 17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. 거의 뭐 한국 1년 예산에 가까운 수준이죠. 이게 그 USDT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 되긴 하는데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규모 자체가 너무 커서 오히려 규제 당국이 더 주목하게 될 수 있다.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나 뭐 금리 인하가 계속 늦춰지는 것 같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, 이런 건 계속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고요. 네, 정리해보면 결국 거시경제 리스크랑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, 이게 같이 존재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네요.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당신의 투자 전략에는 어떤 점을 좀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리포트에서는 일단 BTC랑 ETH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. 다만 이제 기관 자금 유입이라든지 제도적 성장 가능성, 이게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이더리움, ETH 비중은 약간 늘리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반대로 솔라나나 파이코인처럼 좀 위험 요인이 부각된 자산들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, 이렇게 조언하고요. 그럼 릴페페 같은 그런 초고위험 프로젝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아주 신중해야겠죠? 네, 맞습니다. 잠재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정말 크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하고요.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아주 극소량, 정말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고려해야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이랑 한국에서 ETF 승인이 어떻게 될지, 또 규제 관련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계속해서 주시하는 겁니다. 이게 시장 방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니까요. 네,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지난 한 주의 그 복잡했던 시장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고려할 변수가 많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기관 투자자 참여 증가나 규제 명확화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, 이 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장기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살아남고 또 어떤 자산은 그냥 단순 투기 대상으로 남게 될지, 뭐 그런 부분들이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뭐 뉴스 헤드라인 이런 것들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솔라나의 빠른 처리 속도 같은 거요. 이런 각 코인이 가진 핵심 기술력이 과연 지금 이런 시장 변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가치와 생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.